안녕하십니까.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전수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창업이 가지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창업기업의 활성화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을 살펴보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갑질 논란 등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관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령 5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5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역사와 성과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대중의 의식 속에 대기업은 악덕한 기업이다 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반기업 정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세우고 이윤을 창출하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을 것인데 기업인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이슈로 그러한 노력은 이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라든지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된 다양한 도전들이 커다란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너도 나도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창업가 기질과 경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룹 LG의 구본무 회장 사망 당시 경제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우리나라 재계에 큰 별이 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도전과 창의, 혁신과 자율 등으로 대변되는 구본무 회장의 창업가 기질이 현재의 LG를 세우고 이러한 경영 역량이 타 기업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 구본무 회장은 인하와 단결이라는 기업 경영 철학으로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적인 이미지를 LG에 새긴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기업가의 창업가 기질과 경영 역량은 국가와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으로서 작용해서 창업 문화를 선도하며 환경적으로도 창업하기 좋은 시설적 역량이 크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빌 게이츠, 그리고 제프 베조스, 오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슨, 세르게이 브린 등과 같은 기업가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유대 문화에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힘이 우리는 보통 유대인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힘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유대인의 거대한 힘의 원천은 전통적인 교육과 윤리적 정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서에서 질문,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히브루타식 수업으로 창의력을 함양하고 현대 기업가 정신의 원천이라 말할 수 있는 정의와 평등을 강조한 후처파 정신,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일찍 찾도록 배려되어진 자율성에서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세계 인구 비율 0.2%가 전체 부의 15%를 차지하는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경영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유대인의 참여가 있었고 유대인의 기업가 정신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재무관리, 자원관리, 마케팅 능력과 같은 경영 역량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함양되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 또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함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자는 어떠한 유형이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창업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창업자입니다. 아티센, 테크니컬 엔트레프러너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기술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업을 합니다. 교육적, 관리적 경험이 부족한 블루컬러인 경우가 많으며 기술 창업자들의 경우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창업자입니다. 제너럴 엔트레프러너 혹은 오퍼터니스틱 엔트레프러너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관리 능력 위주의 창업자입니다. 이 같은 일반 창업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며 관리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내 창업자입니다. 인트라프라나라고도 하는데요. 조직 내 실험실이나 컴퓨터, 기자재 등의 제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내 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팀을 구성합니다. 사내 벤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며 이후 사업부로 전환을 하거나 별도 법인을 스핀오프 형태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창업자는 어떠한 특성을 보일까요?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 포착 및 목표 지향적인 성향입니다. 성공한 창업자는 기회를 잘 포착하며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과 적극성입니다. 기업을 이끌기 위한 책임의식이 있으며 매사 적극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통찰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강한 성취욕구와 자기관리입니다. 사업을 이루기 위한 성취 동기가 강력하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심이고 마지막 6번째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 키워드가 바로 성공한 창업자가 보이는 공통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정신이란 단어 때문에 기업가가 갖춰야 할 마인드 또는 성향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의 어원에서 보여지듯 단순한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러프러너 플러스 10 해서 역량과 태도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적 성향과 행동과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기업가 정신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성향과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본격적인 연구와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 즉 자본주의는 새로운 재화의 생산, 기존 재화의 품질 향상,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산업 조직 형성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며 기업가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는 혁신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
독립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현재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의미와 정의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은 창업기업들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생성하게 하는 데서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의지인 기업가 정신의 발현으로 사회 진보와 다음 세대로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선순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기업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부재로 인한 실패 사례로서 일본 기업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하 창업 연도가 60년 이상인 기업들의 쇠락과 몰락은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 부재의 실패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지향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과는 달리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혁신을 지향했던 일본의 대표 기업들은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경영활동의 축소, 기업 수명의 단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형태의 경영활동의 동기와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 동력이 강한 기업가 정신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으로의 이행 척도인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데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주저하지 않은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었음을 이미 선진국이 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비전을 창업국가 미국이라 제시한 미국과 대학 내 산학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강조한 영국, 세계 최고 스타트업 국가인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교육은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세부적으로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분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기관이나 기업, 정부 부문 내에서 또는 서로 연계하여 일어나는 혁신적인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 대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목표는 사회적 목적의 추구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사회적 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과 상업적 기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상업적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인 가치 대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상업적 기업가 정신이 위험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뜻한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활동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적 기업가 정신의 미션은 창의적인 수익 운영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공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개발 측면에서 상업적 기업가 정신은 시장 기반 보상 체계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접근합니다. 반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상업적 시장에서의 접근보다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실패를 바라보는 두 기업가 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업적 시장은 공공재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도록 강요하지만 사회적 시장의 실패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차별적 기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 측면에서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재무적 지표, 즉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성과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사회적 보상을 통해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외에도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인력, 배경, 운영, 기회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에 있어서 상업적 기업의 경우 자금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한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상업적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시장을 기회로 본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 혁신적 접근이 기회적 측면에서 요구됩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항상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적용 범위를 창업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경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키워내야 할 자기 혁신의 바탕이고 개인적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티몬스는 창업 초기의 핵심 요소로서 창업 기회, 즉 자원, 팀, 창업가를 제시했습니다. 티몬스는 창업 기회를 포착하고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였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창업 초기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이 불안정한 창업 초기를 이겨내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의 역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기업가의 역량을 아래 말씀드리는 7가지로 조금 축약을 해서 대변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기업가의 역량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기회로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목표를 수립하였으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강한 그러한 특징들을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업가의 7가지 특성과 내용들을 포함하여 창업의 과정에서 창업가 역할을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정확한 작성과 팀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며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요소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기업가 정신은 크게 성취 욕구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 감수성이 높고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으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사회의 경제적, 사회 발전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혁신성이 강조된 혁신적인 창업가는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창조적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공적인 기업가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도전 정신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계산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고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사를 제압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창업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벤처기업 창업자들에게서 확인되어지는 자질을 잠깐 살펴보면
혁신성과 관리자적 자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혁신을 통해 사업 기회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창업에 이르는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가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맥클리랜드는 위험 감수성과 관리자적 자질은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라 말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업가 정신이 강한 기업가들이나 사람들은 위에서 열거한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 정신의 방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사고, 두 번째는 상생의 전략, 세 번째는 인간 중심의 전략, 마지막 4번째는 정보화 전략입니다. 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21세기의 기업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고객, 종업원, 경쟁기업, 하청업체, 정부 등의 역할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가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련된 거래 관행이라든지 계약, 관습 등 법률적인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부분과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사고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 전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윈윈이라고도 부르는 상생, 이 같은 상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경영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는 상생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중심 전략입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조직의 혁신은 인간 혁신 여부에 좌우가 됩니다. 때문에 인간 중심의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문화에 기초한 전략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정보화 전략입니다. 기업가는 정보화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화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정보 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을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은 어떠한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정신, 창조성, 혁신성입니다. 속도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3가지 키워드를 함유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지향성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공유경제, 주문형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식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지향성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자율성입니다.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구성원 전체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3가지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의 요건 중 핵심 사항인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연구를 확산하고 장수기업과 성공기업의 발굴을 통한 사례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가 정신을 정립하고 경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초,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기업가 정신 교육의 의무화와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의 육성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그리고 벤처 창업의 활성화 방안의 마련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기업가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기업가로 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가는 어떤 길이 안전한가 보다는 어떤 길이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신념과 부합되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고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 창업은 아무리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어도 실제 창업의 실행 중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등장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는 실제 창업에 앞서 나 자신의 기업가 정신의 이해 수준부터 체크해 보는 것도 성공 창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례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검절약 정신입니다. 이는 청교도들의 근검절약 기풍인 요만리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존중 정신입니다. 사업이 곧 인간이다라는 정신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인력 개발에 힘쓰는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제일주의 정신입니다. 신용이 재산이다라는 정신으로 최대 적자를 본 고령교 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 같은 신용제일주의 정신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 최우선 정신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미국식 고객 만족주의가 도입된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의 엑셀 신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의와 기술 개척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전체 사원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룹 산하의 50개의 기술연구센터로 기술 자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념의 정신입니다. 신념은 위대한 힘의 권원으로 캔두이즘이라는 신념을 창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업평화주의입니다. 노사화합 정신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솥밥이라는 말이 있듯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사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주영 회장 본인도 막노동자임을 강조하여 산업 내 평화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전과 개척 정신입니다.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현대는 한국 건설업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사업 보국주의 정신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애국과 애족을 실천하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례로 빌 게이츠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과 개척 정신입니다. 청년기인 20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도전과 개척 정신을 주축으로 기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 회장은 근검절약 정신 및 일등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석력과 예측 능력 역시 빌 게이츠의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모델을 제시한 빌 게이츠는 시대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있게 하였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 역시 정주영 회장과 마찬가지로 사업보국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의 여섯 번째 기업가 정신은 창조 정신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중요시하는 정신으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경영진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창조적 기술 개발을 성공적 결과로 연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가 정신은 시테크 정신입니다.
이는 철저한 시간 관리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시간을 철저하게 절약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재제일주의 정신, 강력한 리더십 역시 빌 게이츠 회장의 기업가 정신으로 요약됩니다. 이외에도 반성의 정신 역시 빌 게이츠 회장의 기업가 정신 중 하나입니다. 자만을 경계하고 자기 만족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최고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워크홀릭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벌레로도 잘 알려진 빌 게이츠 회장은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5일 만에 완성할 정도로 일벌레인데요. 이 같은 워크홀릭 정신은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있게 한 기업가 정신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만한 기업가 정신 사례로 LG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례는 다음 차시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성공 창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자 인터브랜드 순위 5위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주 삼성 이병철 선대회장께서는 경남 의령에서 출생했으며 진주시 지수면 지수초등학교 제1기 졸업생입니다. 지수초등학교의 이렇게 상징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의령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솥바위라고 하는 기석이 하나 있습니다. 솥은 순수 우리말이죠. 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의 닷을 이야기하는데 이 솥바위에 얽힌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이런 의령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예언을 합니다. 이 솥바위 사방 20리 안에 나라의 큰 부자가 태어나고 더불어 부자의 기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 솥바위 부근에서 세 분의 위대한 기업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전곡면의 삼성 이병철 회장과 함안군 북면의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그리고 진주시 지수면의 LG 구인회 회장이 출생하게 됩니다. 정말 부자이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조선시대 한 스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인 의령에는 정암루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망우당 각재우 장군이 왜구를 막아서 크게 물리친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병철 선대장은 정암루가 있는 전곡면에서 태어났으며 이곳 전곡면에는 예로부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인근 유곡무현에서 출생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이죠. 최준 선생과 함께 독립자금 대부분을 지원한 백산상해를 세운 안희재 선생이 부근의 부리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두 위인의 영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수 성산마을은 약 600여 년 전에 김해허씨와 능성구씨가 집중촌으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살았고, 살면서 GS, LG 내지는 삼성, 효성 이런 분들이 이 지수에 거주도 하고 또 학교도 다니시면서 참 대한민국의 재벌가들이 태어난 우리 이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초등학교와 이 마을들은
정말로 복받은 그런 마을과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정신도 이어받고 또 부자도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초등학교인 우리 지수초등학교는 제1회 졸업생이 금성 구인에 삼성 이병철, 효성 조홍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 학교를 별들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어른은 축구를 무척 좋아해서 지금 이 운동장에서 정말 축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또 놀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개교한 이 학교에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를 일군 수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 학교가 소재한 이 마을에는 대한민국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 두 분이나 나온 아주 또 대한민국의 경제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닐 때는 그 학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그 옛날 가건물과 그리고 흙 운동장, 그렇게 뭐 우리 바로 위에 선배들은 흙 운동장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닌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 뒤에 소나무는 우리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전부 다가 이 학교 그 소나무 앞에서, 부자 소나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지수초등학교의 졸업 앨범은 전부 다 이 그 부자 소나무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흐르는 겨울에 손도 씻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수 초등학교와 지수 성산 부자 마을은 단순히 우리가 이게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그거로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과연 이 학교와 마을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뭔가 그런 정신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별들의 고향인 정말 이 지수 초등학교 삼성, 금성, 효성을 일군 그런 창업주들의 모험과 도전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그 창업을 통한 그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말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분들의 정신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 부자 마을에 와서도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 현장인 정말 성산 부자 마을에 와서 단순히 부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좋은 정신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구자경 회장님은 능성구시로서 이곳에 나셔서 또 이 초등학교를 다니시며 많은 재산들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지수를 위해서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주시고 상남복지회관도 지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지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그 재벌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구자경 회장님께서는 우리 지수초등학교 제14회 졸업생입니다. 이 14회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선생님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서가 있는 이 부자소나무는 또 자기 선친인 부인의 회장님께서 심으셨다 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정말 애지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0년대에 오가지고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상남관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최첨단의 체육관과 식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체육관과 식당이 모델이 되어서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어떤 그런 하나의 효시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정말 구자경 회장님에 대한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자경 회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학교에서도 좀 조촐한 분향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유족들의 어떤 간곡한 그런 부탁으로 저희들이 분향소를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 추모 현수막을 내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정말 구자경 회장님께서는 학교 사랑과 이 마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정말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수성산보좌마을이라 하면은 외부인들이 보실 때는 돈만 밝히는 어떤 그런 마을로 혹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산마을의 600년 역사와 그리고 여기 조금 인근에 있는 청올리 마을은 약 한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수 깊은 마을입니다. 옛날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씨 집안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관란 허국주 같은 어른은 700명의 의병을 모아서 1차 진주성 싸움에 가서 승리로 일군 그런 무사이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소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보국의 의미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사업을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백산상의의 안희재 선생의 정신과 망우당 곽재호의 충의 정신이 호암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인 사업보국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장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병철 선대장은 1910년 2월 경남 의령군 전곡면에서 출생하였고 1936년 3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으로 경남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창업하게 됩니다. 정미소를 운영하며 모은 자금으로 38년조 3월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서 국수와 첨가물 그리고 건어물 등을 판매하던 삼성상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 직전인 1948년에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였고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에는 이제 드디어 삼성이 2차 산업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던 제일제당, 현 CJ제일제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을 기반으로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던 삼성은 드디어 우리나라 산업의 건강을 바꾸게 되는 반도체 공장을 1983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호암 이병철 회장은 70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를 책정하였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변국가 경쟁기업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시흥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죠.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왜 반도체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병철 회장이 답을 합니다. 영국이 전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한 시기가 400년이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투자도 한국이 앞으로 400년간 먹고 살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과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과 답변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 한창이던 1983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이병철 회장을 찾아온 일화는 정말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잡스와 반도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던 이병철은 반도체가 완성되면 외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달라 하던 잡스의 청을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 애플은 삼성을 파트너로서 주요 부품을 공급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두 거대 기업의 동방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던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의 근간인 신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병철 회장의 가풍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합니다. 부친이신 이찬우 선생은 인이예지신의 유교의 덕목 중에서 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삼성의 창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성이 정말 신용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아온 깃털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모친 권재림 여사는 아들이 이병철에게 특히 주변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하였는데 마을에 해산하는 집이 있으면 미역과 쌀을 보내고 양식이 떨어진 집에는 쌀을 보내준 모친을 본받아서 춘궁기에 특히 더 신경 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유교의 생활윤리를 지키는 것이 나와 이웃을 잘 살게 하는 것임을 어려서부터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기업가 정신 중에서 합리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는 이치에 부합하거나 도리에 합당하고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삼성의 기업 경영에도 이치가 있고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이병철 회장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60년대부터 그룹 내 면밀한 경영 진단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영과 조직의 합리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글로벌 기업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희호는 호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부회장 취임을 하는 그 날짜에 내린 경청이라는 글입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발음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에게 내린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고 여기서의 경청은 대화를 할 경우에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귀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 또한 대화하는 지금 이곳에 집중해 있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냉철한 현실 분석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영입니다. 삼성의 합리주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겠죠. 과감한 기여를 한 이병철 회장의 지혜로움은 삼성전자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1969년 1월 13일에 세계 최대 전자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전자를 설립합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면 아니다. 오로지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켜야만 한국의 첨단 산업을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삼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사업의 추진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 말은 이병철 회장이 기영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준공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말 이병철 회장의 해안이 돋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첨단 산업의 시작은 삼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삼성의 기업가 정신 중 하나인 인재 제일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소에 강조한 인재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일의 시초 또한 인간이고 모든 일의 중심은 인재이며 자신이 40여 년 동안 키워온 것도 인재다라고 하시며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성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치밀한 성격을 지닌 기업가라고 합니다. 인재를 채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지만 일단 채용하고 나면은 적합한 직책과 임무를 대담하게 믿고 맡겼던 분이 또한 이병철 회장입니다. 명심보감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의심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이병철 회장은 항상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믿고 맡겼을 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회사 또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병철 회장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 친구인 이순근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외한 일상적인 경영은 모두 믿고 맡겼던 것이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요. 자신을 믿어주는 이병철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친구 이순근은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책임감 있게 경영을 하였고 그 결과 삼성상해는 짧은 기간 안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 중 최고의 가치라 일컬어지고 있는 사업보국입니다. 사업보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사업을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6년 11월 정경련 해보지에 나의 경영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중에서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은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의 산업보국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척도를 제시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시적절하게 배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윤의 사회적 환원, 이러한 과정들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어렵다고 반대할 때 40년 전 반도체를 선택했던 한 사람의 고집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은 선택의 순간인 넓은 해안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병철의 경영 철학은 이병철이 죽어서도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지역 출신의 장학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기업 중의 하나인 그룹 LG의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은 구인회 회장과 GS그룹의 허만정 회장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허인회 회장의 선조인 구씨들은 명문 가문으로서 조선조 7대 왕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구치관의 아우의 후손들로서 약 30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로 오게 된 배경은 숙종대 구반이라는 분이 이 마을의 허씨 부자 허준의 딸과 결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산마을의 구씨와 허씨, 이때부터 LG와 GS그룹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인척 간의 동업관계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소한 마찰도 없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덕에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의 선택을 받아 LG 필립스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탄생으로부터 동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인회 회장의 조부인 구연호는 1901년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면서 관직을 버리게 됩니다.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성산마을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아 뿌리를 키우는데 힘쓴 유학자였습니다. 또한 구인회 회장의 부친이신 구제서 선생께서는 1930년경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현재 가치 약 5억 원에 달하는 독립자금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발현으로 구국의 이념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죠. 물론 구제서 선생의 아들인 구인회 회장도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합니다. 나라에 이른 슬픔에 가산을 처분하여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이지요. 이러한 구인회 회장의 독립과 구국정신이 오늘날 LG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 기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G의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은 1907년 지수면 성산리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인회 회장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삼성 이병철 회장과 함께 지수초등학교 1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1922년 같은 반에서 책상을 맞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6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하여 지수협동조합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중 자본금 3,800원으로 1931년 7월 진주에 구인회 상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구인회 상점을 설립하고 포목상으로서 첫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때 사돈인 허씨 집안과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구인회 상점에 들어가 있던 자본의 대부분을 사돈인 허씨 집안으로부터 융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토지를 매각하여 부산으로 가서 크림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53년 허씨 집안과 동업하여 오늘날 LG의 모태인 락키 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주식회사 금성사를 설립했고 국내 최초로 라디오, TV와 같은 전기 전자기기를 생산하여 현재 LG그룹의 토대를 닦게 됩니다. 진주시 지수면의 성산마을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인척 간의 동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300여 년이 넘는 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이러한 허씨 집안과 구씨 집안은 이외에도 8건의 겹사돈을 맺게 되면서
한 가족처럼 기업 경영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구씨와 허씨의 57년간의 동업에서 지분 또는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서 큰 잡음이 없었던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기업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네덜란드 필립스사의 크리스틀 리 회장이 LG그룹이 구씨와 허씨 가문이 50년 동안 조화를 이루어 동업을 한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게 되죠. 이것이 1999년 필립스사로부터 LG 필립스 설립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기 힘든 인척 간의 동업관계일 것입니다. 연암 구인 회장은 진주시 지수면 지수초등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그의 동문으로는 3살 많은 효성그룹의 조영재 회장, 그리고 2살 많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의령군의 솥바위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LG 창업주 영암 구인회 회장의 조부이신 유학자 구연호 선생과 그의 아들인 구재선은 연암 구인회 회장에게 오늘날 LG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LG의 인하사상과 같은 기업가 정신은 바로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권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암 구인회 회장은 기업 경영에서 정도 경영을 가장 중요시 여긴 분입니다. 그가 한 말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었으면 결별하지 말고 헤어지더라도 결코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연암 구인회 회장과 그의 선대들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은 그 누구보다 확고한 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제조업을 해야 나라가 살고 그래가 경제가 부흥해져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결코 그를 좌절하거나 쉬어가지 못하게 한 신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중마고우였던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이 어느 날 찾아오죠. 내가 2억 원을 낼 터이니 공동 출자해서 외국에서 우리 원당을 수입해서 팔아봅시다. 연암 선생은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기왕 결심한 바가 있어서 생산업에 전념하겠으니까 이 형은 무역업을 해보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대로 국가와 국민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은 본인의 경영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품질 경영입니다. 최고의 품질이 최고의 기업을 만든다라는 본인의 의지와 신념은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크림 공장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은 모든 LG 임직원들이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레이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보레이, 가령 크림 100통 가운데 불량품 1통이 섞여 있다면 다른 9통 모두 불량품이나 마찬가지인기라. 아무거나 많이 팔면 장땡이 아니라 한 통을 팔더라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신용을 쌓은 일이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와 모르나. 내가 이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여 한 통이라도 불량품이 낄까봐 걱정돼서 하는 기다. 이렇듯 연암 구인회 회장은 불량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품질 경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때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팔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신뢰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LG 경영에 있어서 경영 철학의 근간은 바로 연암 구인회 회장께서 중요시 여겼던 인화 경영을 중심 사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암 구인회장의 어록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성패가 갈라지는 만큼 사람을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덕성 있는 경영자는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인화를 생각한다. 한 사람의 잘난 힘보다 10사람의 못난 사람의 힘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인하로 단결하면 무엇인들 불가능하겠는가? 인하가 기업 경영의 근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인회 회장은 인화야말로 모든 일을 이루는 중심 사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의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과거 5, 60년대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무역을 통해 돈을 벌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때였지만 구인회 회장은 금성사를 설립하고 럭키화학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R&D 투자, 즉 연구개발 정신입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은 기업의 생명은 연구개발에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이야말로 기업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인회 회장의 경영 철학이자 기업가 정신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연암어록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연암어록에서 남이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남 뒤를 쫓아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던 연암 구인회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연구개발 정신이며 오늘날 기업가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암 구인회 회장의 연구개발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개척 정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구자로서 끊임없이 도전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LG와 GS 같은 거대 기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의 어록 중에서 이러한 개척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손대야 그것을 성공시켰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연암 구인회 회장의 개척 정신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LG생활건강, 즉 럭키화학 주식회사입니다. 럭키화학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약과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을 했었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TV, 룸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정말 한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 최초의 롤러블 OLED, 롤러블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AR 글래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룩하게 한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인 개척 정신이 LG의 기업 사명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암 구인회 회장의 명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어록을 보면 개척 정신과 신뢰, 인하에 대한 구인회 회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LG는 이제 4대에 걸쳐서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크게 보면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의 시대, 손자인 구본무 회장의 시대, 그리고 정손자 구광모 회장까지. 구광모 회장은 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본무 전대 회장까지의 3대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LG그룹의 3대 경영 이념의 변화를 보면 먼저 구인회 회장께서는 인화 단결이나 또는 개척 정신, 연구개발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아들인 상남 구자경 회장께서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든지 인간 존중, 자율 경영 같은 것을 중요시 여겼으며
구인 회장의 손자인 구본무 회장의 경우 정도 경영과 가치 창조형 일등주의, 도전주의, 그리고 시장 선도 등 인하 단계를 위한 경영에서부터 개척 정신, 그리고 구인 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연구 개발과 같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암 구인 회장께서는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고 교육 사업에도 많은 재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연암 구인 회장이 설립한 대표적인 대학이 농업 전문인 연암대학과 공업 전문인 진주의 연암공과대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암 구인 회장은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업자 구인 회장과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두 부자의 교육열과 모교 사랑을 살펴보면 두 부자는 모교인 지수초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인 회장은 현재 성산리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건물을 짓는데 많은 기금을 기부하였고 구자경 회장 역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수초등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13억 원을 들여 상남체육관을 지었으며 또한 전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구자경 회장은 지수초등학교에 2년 동안 교사로 일을 하셨던 경험으로 인해서 구인 회장보다 더 많이 모교를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남 구자경 회장은 지역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건립한 상남복지관은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구제 활동 등을 통해서 고향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연암 구인 회장과 구자경 회장께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개발과 육성이야말로 부국강병의 초석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진주시에는 두 분의 선대 회장님들의 교육 투자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968년 진주성 내에 설립하여 1985년 진주시로 이관된 진주 시립연암도서관으로 현재 명칭이 변경된 연암도서관과 같은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LG 상남도서관은 1996년 구자경 회장께서 기증한 사절을 기반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이와 같이 LG문화재단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에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LG에서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LG 포스코 경영관, 경상대학교 가자 캠퍼스 조성부지, 경상대학교 LG 개척관 제공 등 무수히 많은 교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장학재단과 같은 기금을 마련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암 구인 회장이 창업한 LG는 현재에서 미래까지 또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화 단결과 신뢰, 품질 경영이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가 정신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전 정신. 두 번째, 창조성, 혁신성. 세 번째, 리더십. 마지막 4번째는 가치지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며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인내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같은 도전 정신은 그 행동적 특성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또한 도전 정신이 보유한 가치 및 신념은
미래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성, 혁신성입니다. 변화를 선호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성과 혁신성은 유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외부 수용성이 높으며 개방적입니다. 이 같은 창조성과 혁신성이 보유한 가치 및 신념은 기술 중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자기 주도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율성을 지니며 사회적 네트워킹의 행동적 특성을 지닙니다. 이 같은 리더십이 보유한 가치 및 신념은 자기 효능감을 들 수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지향입니다. 성취욕구와 목표지향성을 내포하는 가치지향성은 기업가 정신의 마지막 구성 요소입니다. 사회공헌 등은 이 같은 가치지향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도전 정신, 창조성과 혁신성, 리더십, 그리고 가치지향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